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혈압 이야기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병원 갈 때마다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혈압이에요.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혈압이 조금 높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1. 혈압이란 무엇일까? 혈압은 피가 혈관 속을 지나갈 때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피를 짜내며 온몸에 보내는 그 힘의 세기를 숫자로 나타낸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두 가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에 80이라고 하면 앞에 120은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쥐어짜듯 피를 내보낼 때의 압력이고, 뒤에 80은 이완기 혈압으로 심장이 잠시 쉴 때의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즉,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너무 낮으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건 심장, 뇌, 콩팥 같은 중요한 기관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에요. 정상 혈압과 고혈압의 차이.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보면 정상 혈압은 1만 2080mmHg 미만이고 13억 139만 8589는 주의 혈압 또는 경계혈압 1만 40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피가 지나갈 때 쉽게 눌리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나이와 함께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고혈압은 특별한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두통, 어지럼, 피로감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혈관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뇌혈관, 심장혈관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3.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 그럼 왜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올라갈까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혈관의 노화. 혈관도 나이가 들면 굳습니다. 젊을 때는 말랑말랑하던 고무줄이 세월이 지나면서 딱딱해지듯이요. 이때 혈액이 흐를 때 벽이 덜 늘어나니 압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 한국 음식은 짭짤한 게 특징이에요. 국물까지 마시고 김치, 찌개, 젓갈을 매 끼니마다 먹으면 소금이 몸속에 쌓이면서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셋째, 운동 부족. 퇴직 이후 움직임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량이 줄면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체중도 늘면서 혈압이 오르죠. 넷째, 스트레스. 화나는 일, 걱정되는 일, 외로움 올 어브 디즈 카즈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면 만성적인 고혈압이 됩니다. 다섯째, 유전과 생활습관.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4. 혈압을 낮추는 생활습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 하루 소금 섭취량은 5지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은 절반만, 젓갈은 한 젓가락만, 김치는 하루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꾸준히 걷기.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 이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빠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체중 관리. 복부 비만은 혈압의 큰 적입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게 관리하세요.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한두 잔이라도 꾸준히 마시면 만성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명상, 음악, 가벼운 산책, 손주와 통화하기 이런 게 모두 좋은 약이에요. 화내면 내 손에 달하는 마음으로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약을 먹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약은 꼭 먹어야 하나요? 조금만 높을 땐 안 먹어도 되죠? 하지만 혈압약은 중독성 있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약입니다.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6.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잴 수 있습니다. 단,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 직후에는 재지 마세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측정하면 더 정확합니다. 측정값을 날짜별로 기록해두면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7. 마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건강이 그대로 반영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이 큰 분일수록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손주가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 짓는 것, 창밖으로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런 순간들이 바로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매일 싱겁게, 매일 조금 걷고, 매일 웃으세요.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